갑자기 비온지 딩크 얘기하는데 나의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보상받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꿀팁은 저는 신원 인증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 다녀, 키는 몇이야, 나이는 몇 살이야 정도의 정보만 줄 뿐 정말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줄 수가 없거든. 결혼정보회사는 적어도 이 사람이 초혼인지 재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런티를 해드리거든요. 신원이 정확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소개팅 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만 보고 그 사람의 소비 수준, 씀씀이를 보고 아, 이 사람 되게 능력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6개월 연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돌싱이었던 거야. 애도 있었던. 근데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거짓말은 아니지만 결혼을 한번 했었고 실패했고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전 배우자가 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이미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사랑에 빠진 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가 단점을 보여도 있잖아. 그거를 딱 깨부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애초에 이 여성은 싱글이었고 초혼이었고 돌싱을 만날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을 누구한테 보상받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1시간 내내 울더라고. 휴지 한 통을 진짜 다 썼어.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신혼이야. 이 사람이 초혼인지 아닌지 사실혼인지 재혼인지 이거부터 시작이거든. 근데 요즘에는 돌싱도 많거든요. 돌싱이라고 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잖아. 적어도 상대의 결혼 이력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사실혼인지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사랑을 했어.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네? 그거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그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게 되고 그렇게 안 좋은 연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겁이 나. 주저하게 돼. 돌다리를 100번 두들기게 돼. 그리고 상대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항상 의심을 하게 돼.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내가 결혼의 의지가 명확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듯이 신원이 명확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 1년, 2년 연애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되돌리냐고. 또 되돌리는데 시간 더 써야 돼. 누구나 다 사랑해봤잖아. 아파봤잖아. 그 아픔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 어떤 사람 있잖아. 사랑하고 나서 깨우치기까지 2, 3년이 걸린 사람도 있거든요. 있잖아. 한 번 헤어진 거 끝이야. 끝! 쫑! 두 번 다시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어. 왜? 비슷한 유형의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외형이나 스타일이 비슷할 뿐 전에 만났던 X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리셋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애초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결정사를 이용해 보는 게 분명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뭐야? 결혼이잖아. 연애만 막 주구장창. 제가 중간에 관여를 하긴 해요. 노크를 해. 이제 그만, 연애는 그만. 왜냐면 회원의 목적이 뭐야? 결혼이잖아. 연애 아니잖아. 결혼을 베이스로 한 연애였잖아.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각성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커플 매니저를 조력자 삼으셔야 돼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이거 해, 손 잡아 마라, 같이 여행 가 마라,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으로 갈 수 있는 코너로 막 몰기는 한다라는 거야. 결혼은 있잖아, 초혼일 때는 둘 다 처음이잖아. 그러면 누구 하나가 적극적이어야 되거든. 근데 둘 다 맹숙맹숙해, 소극적이야. 뭐 얘가 얘기하겠지, 언젠간 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연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자가 31살이야. 근데 이 남자랑 2년 연애했어. 근데 남자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 근데 여자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내가 2년이나 사귀었고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예쁘게 했고 결혼이라는 끝맺음을 하고 싶은데 남자가 옴짝달싹을 안 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여자 입장에서는 초조한 거야. 근데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 너무나 여유로워. 아직 경제적 기반도 안 닦여 있고 에이 아직은 더 연애해도 되죠 뭐. 이거 너무나 이기적인 거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2년 연애했다 3년 연애, 그게 뭐가 중요해. 헤어지면 끝인데, 남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커플 매니저들이 조력자처럼 더 연애는 안 될 것 같아, 이때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맞죠? 라는 심판 역할을 좀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애는 있잖아, 누구를 만나서 해도 돼.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공들여가지고 1년여 그 사람과 결도 맞추고 가치관도 맞추고 사랑을 했어. 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결혼 생각이 1도 없는데 결혼하고 싶은 거니? 이렇게 물어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의 1년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또 연애를 해서 공들여
공들여가지고 그 예쁜 연애 후에 결혼이 하고 싶은데 상대가 나는 비혼주의야, 나 딩크야, 결혼 생각 1도 없어, 너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 결혼정보회사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나는 결혼하고 싶어서 연애도 하는 거고, 나는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소개를 받는 거야. 그랬을 때 상대가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내 시간을 1년 2년 공들여가지고 예쁜 연애하면 뭐하냐고. 갑자기 비혼주의, 딩크 얘기하는데 나의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보상받냐 이거지. 애초부터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와 내가 시간을 공유하고 내 일상을 공유하고 그 시간만큼은 돈도 투자가 되는 거고, 또 내가 마음과 열정과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진국이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미래가 그려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지. 과연 그 사람들과 그 이성적 끌림이 케미가 만들어지나요? 다 알고 나가는 거니까. 만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는 거고, 더불어 이성적 끌림을 보는 거예요. 왜? 손잡으려고 하는데 징그러워. 근데 어떻게 만날 건데? 막 뽀뽀하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만나냐고.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베이스는 이성적 끌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만났을 때 이성적 케미나 느낌을 못 얻잖아요. 그럼 뭐 변호사고 사업가고 뭐 1000억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 전까지는 조건을 보는 거고, 만나서는 뭘 봐요? 느낌을 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돈 많고 능력 있으면 그 남자가 뭐 알파 메일이기 때문에 모든 여자, 열 여자가 다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만났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적 끌림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남자로서의 어떤 느낌이 단 1%도 없어. 그런 남자랑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제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소개팅보다는 만남의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한 명을 만나서 연애하진 않을 거니까. 소개팅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 주에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잘 안 됐어.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주선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됐어? 그럼 또 주선을 받기를 희망하고, 누군가 나한테 끊임없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자만추라는 게 뭐야? 내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는 게 자만추일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내 레이더가 내 주변 반격에 누가 연애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겠지.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왜? 소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친구가 스타일이 괜찮고 외모도 괜찮아. 그럼 친구는 보통 유유상종이라고 그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붙어가지고 소개팅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외모가 되게 괜찮고 스타일이 너무 좋고 성격 좋고 직업 좋고 다 좋아. 근데 싱글일까? 부자인 경우는 거의 유니콘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고, 소개팅에 나갔다? 근데 20대에서 30대 소개팅하는 게 되게 달라. 20대는 그때 막 결혼을 미친 듯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있어. 싱싱하게 막 살아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연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돈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미래 가치가 뭐냐 따지기 이전에 그냥 필링, 느낌, 도파민 이런 거에 그냥 심취가 돼서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30대 초반 중반이 됐어. 뭔가를 알아. 돈도 좀 벌어봤고 삶의 그레이드도 막 따지기 시작할 때야. 그때 소개팅에 나갔을 땐 어때? 괜찮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야.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해버려서 이미 품절이 됐거나, 그리고 소개팅까지 나가지 않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굳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소개팅에 나갔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알 수가 없어. 그걸 알아가는 시간이 연애 과정이거든.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집안 환경은 어떻지? 이것도 궁금하거든. 근데 물어보기가 어려워. 소개팅에 나갔는데 혹시 정규직이세요? 연봉은 얼마세요? 결혼하면 자가예요? 전세예요? 맞벌이 하실 건가요? 이걸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뭐냐면, 결혼에 있어서 사회적 조건이라고 말하는 걸 안 본 사람 있을까?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눈 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까?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많은 여자들은 속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어린 여자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린 여자는 더 심해. 제가 엊그제도 20대 초반 여성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남자의 재력은 1조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런 개념 없는 발언들을 막 한다라는 거지. 20대 여자분들이 눈이 낮다고 누가 얘기해? 낮나요? 아니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20대 여성분들 좀 외모 어필되고 그래도 인기 많은 스타일의 여성분들은 눈높이가 수직 상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남자가 영포티라고 하잖아. 네. 마흔이고 능력되고 외모도 깔끔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영포티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20대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성적 끌림을 느끼는지. 아니야.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 자산, 경제력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지만 사실 20대 여자들이 선호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또 얘기하잖아. 제 돈만 보고 만나려는 여자는 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뭘 보고 만나야 돼? 본인도 여자 외모 봤잖아. 나이 봤잖아. 근데 왜 여자들은 돈 보면 뭐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성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이성을 바라보는지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거든. 어떤 남자는 여자의 나이에 목숨을 걸 거고 외모에 목숨을 걸 거고 또는 경제 개념이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 조건들이 사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플 매니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정립을 먼저 해야 돼.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는지 희망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을 다 조건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잖아. 그게 다 떨어지면 그 사람이 날 선택 안 하면 꽝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내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또 그 표본 집단에 내가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나도 이성적 끌림을 느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결혼의 대상자로 조건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걸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되냐면 커플 매니저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을 많이 시켜본 매니저일수록 조건을 막 10가지 나열해서 다 맞출게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어렵거든. 얘기해볼까? 나이, 학력, 직업, 종교, 부모님의 재산, 경제력, 연봉. 벌써 머리 아파요. 이거를 어떻게 따져? 물론 따져봐. 근데 그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본인이 한번 내가 총 10가지 조건 중에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조건 한두 가지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니저와 조율하는 거야. 내가 그러한 조건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도 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프터가 나올 수 있는지 그 확률을 커플 매니저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가능성을 보고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한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내가 만났는데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됐고 그 다음 또 다른 조건 또 내세우는 경우도 있거든. 그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어떤 중거 집단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교류가 되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만약에 회사원이야? 그럼 또 회사원을 만날 확률이 높아. 그리고 내 친구들이 대부분 뭐 승무원이야? 그러면 승무원과 또 이렇게 그룹으로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결혼정보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중매업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중거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누구를 만나도 되잖아. 많이 만나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결이 잘 맞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성적 끌림을 느끼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매력이 나한테도 어필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참 좋겠다. 만나면서 판단해 간다라는 거죠. 대부분 물어보면 뭐 자상하거나 다정하거나 말투가 세지 않거나 공감 능력이 좋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막 풍기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면 거부할 수 없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도 있어. 남자분들이 여자 승무원에 대해서 약간 그 예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깔끔하고 친절하다라는 거지. 화장한 얼굴과 머리 스타일링 그걸 보고 좀 깔끔하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다. 그래서 승무원인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남성분들은 그런 이유를 대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아나운서를 보면 지적인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외모는 또 섹시하고 이런 이미지를 또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직업군의 여성을 만났을 때 대화가 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워너비 직업, 내 배우자가 어떤 직업의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일부 충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는 단순히 사람을 중매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만남의 기회 제공, 다양한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주변인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막 술 사고 뭐 먹을 거 사주고 좀 잘 돼가더라도 막 물어보잖아. 잘 될까? 이렇게 막 물어보면 사실 내가 잘 될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막 삐그덕거리고 있어.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아니야. 또는 그 사람 직업이 불안정해. 그래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태면 우리의 연애 모든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 라이브가 되잖아. 그러면 그 주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뒷말. 그러니까 왜곡돼서 표현될 수도 있고 과장돼서 표현될 수도 있거든. 이런 부분들이 피로도야. 피로도가 누적돼. 그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연애를 함으로 해서 이 지인 관계가 끊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 중매를 서가지고 잘 되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되면 딱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매는 중매쟁이한테 받는 게 제일 좋아.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눴는데요. 제가 얘기 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결혼을 목적으로 좋은 만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 그리고 결혼까지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너의 눈빛 속에 무슨 말이 담겨 있나 손끝